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도재학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온라인 모의논술 언어영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밑줄 친 불빛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것이 나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입니다. 지문 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희덕 시인의 산속에서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불빛은 사람들 사이에 연대와 포용을 상징하는 대상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둔 몇몇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따뜻함, 맞잡을 손, 어깨를 감싸주는 큰 힘,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로 불빛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의 불빛이 의미하는 바, 정리하자면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문 나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문이 긴 관계로 다 읽지는 않고 주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 부분에는 등장인물들이 간략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손술에 폐지를 실어다 파는, 그리고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살아온 송씨 할머니입니다. 이 송씨 할머니를 만나서 정을 쌓아가는 김만석 할아버지가 나오고, 이 김만석 할아버지의 손녀인 연아, 그리고 연아가 일하는 동주민센터의 직원들, 이런 인물들이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에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는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만석 할아버지가 손녀인 연아를 찾아가서 독거노인 보상급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듣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송씨와 그를 돕기 위해 나선 만석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송씨 할머니가 굉장히 무안해하는 장면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만석은 연아에게 독거노인 보상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송씨 할머니는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또 감사해하면서 민망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감사한 듯 공손히 또 아주 깊이 절을 한다. 송씨 할머니가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다른 등장인물들은 다소 겸연쩍어하기도 하고 좀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연아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인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한마디씩 거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해봐. 독거노인 자금 혜택 자료 다 뽑아놨지. 연아는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청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공손한 태도로 감사를 표하는 송씨를 돕고자 나선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연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송씨 할머니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또 당장
만들면 된다고 나서는 만석 할아버지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송씨 할머니는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또 억지를 부리지 말라. 우리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란 일을 하는 바쁜 분들이다. 라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직원들이 오히려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또 반응을 보이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연하는 주민등록 이제 신청부터 하겠다. 성함을 확인하고. 그런데 이름 없이 살아온 송씨 할머니이다 보니까 이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이때 만석 할아버지가 송씨 할머니의 이름까지 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 송씨를 돕는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연하의 모습이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이름 없이 살아온 송씨의 이름을 만석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까지 나 지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출제 의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서 문학 작품에 드러난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제된 것입니다. 작가가 인간과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가치 등을 작품 속에 구현해 낸 바를 이해함으로써 독자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설명하고 있기를 문학의 기능 중에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상황과 인물들 속에서 어떤 공통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걸 분석해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는 타인의 존재, 그 힘과 희망을 주는 타인의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불빛이 나그네를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희망과 힘을 주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만석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독거노인 송씨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문학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의식,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타인의 존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더 해설을 해보자면요. 가에서의 불빛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존재,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 포용력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연에서는 불빛이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희망과 힘을 주는 타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 송씨와 그녀를 도와주고 있는 만석, 연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로 살아가던 송씨를 도와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조력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만석, 연화, 동주민센터 직원 등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의 불빛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희망과 힘을 주는 타인의 존재이고요. 이것이 나에서 송씨를 돕는 주변의 여러 인물들로 형상화된다는 것을 포착해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답안에서 송씨를 돕는 주변의 여러 인물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보상급여 제도, 이러한 제도의 존재라거나 또는 10만 원 남짓한 지원금의 존재, 이런 것들이 송씨에게 희망을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가의 불빛의 의미를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 불빛이 희망과 힘을 주는 타인의 존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제시문 나에서 희망과 힘을 주는 타인의 존재가 만석, 연화, 동주민센터 직원들 등 여러 인물들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가? 제시문 가의 불빛이 상징하는 바와 제시문 나에서의 형상화 방식을 서술하는 내용 사이에 연계성과 균형성이 있는가? 어문 규정, 원고 분량 등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채점 항목에 기재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 A등급, 채점 항목에 기재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그 중에 3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할 경우에 B등급, 채점 항목에 기재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 C등급, 채점 항목에 기재된 요건 가운데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할 경우에 D등급, 그리고 채점 항목에 기재된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등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온라인 모의논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이희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경기대학교 온라인 모의논술 사회 영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문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 가를 바탕으로 나의 두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설명하고 다의 상황에서 가의 기업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먼저 가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문에서는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국민 경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추구한다. 기업의 경영자 중 이윤 창출을 위해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과 의지를 가진 경영자를 기업가라고 하며 이러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기업가는 새로운 사회 영역을 창출하고 신제품 개발에 도전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앞장선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이러한 기업가의 혁신을 통해 기업은 총 수입을 증가시키고 총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기업은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 가에서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 기업의 혁신과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 사회적 풍요로움이 증진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나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1번 제시문에서는 사고로 다리가 잘린 인도의 소년 카말은 의족이 없어 대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다닌다. 카말과 같은 세계의 절단 장애인 중 80%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에 사는데 의족의 가격이 수천 달러를 넘기에 이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엘 세들러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에게 경제적이고 튼튼한 의족을 공급하는 기업을 인도에 창업하였다. 대학에서 기계공학 및 디자인을 공부한 세들러는 오랜 연구 끝에 다축 인공관절을 개발하였다. 이 인공관절은 카말을 제대로 걷게 하였는데 보행 자세도 자연스럽고 보조도구 없이 양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었다. 또한 이 의족은 조립식으로 개당 20달러 미만의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인도의 장애인 1,300여 명에게 보행의 자유를 안겨주었다. 라고 나 제시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1은 고가의 의족만 존재하던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시문 나-1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설명한 기업가 정신의 특성이 이윤 창출 및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매우 잘 드러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에 업무의 일부를 다른 작은 기업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일감 몰아주기란 쉽게 말해 대기업에서 특정한 하청 기업에 관련 일거리들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특정 하청 기업 대부분이 해당 기업의 자회사라는 데 있다. 모자 관계처럼 대기업이 모 역할을 하고 하청 기업이 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 회사는 자회사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모 회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자회사는 자연스레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에 모 회사의 가치 역시 상승한다. 다른 기업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갖추고 있더라도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을 얻을 기회를 빼앗긴다. 라고 제시문 나-2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시문 나-2는 모 기업이 자회사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회사의 이윤이 증가하고 연관된 모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는 가에서 설명한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1의 사례와 차이가 있겠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는 다른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나-1번의 사례와 차이가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술 혁신보다는 근로시간 증가, 취업자 수 증가와 같은 노동 투입의 증가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20개 회원국 경제를 생산성 관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에서 기술 혁신과 같은 요소의 기여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초기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기술 발전 없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기존 정보통신 기술에서 혁신이 빠르게 퍼진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혁신이 등장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직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라고 다 제시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주로 노동 투입에 의존해 왔으나 일정 수준 성장을 이룬 상황에서는 기술 혁신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시문 가의 기업에서 설명한 기업가 정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은 다양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이번 페이지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전반부에서 분석한 내용은 가를 바탕으로 나의 두 기업의 이윤 창출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에서 설명하는 기업가 정신의 개념과 영향을 설명하고 나-1의 사례에서는 이윤 창출과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이 긍정적으로 잘 구현되고 있으나 나-2의 사례에서는 이윤 창출을 하고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 정신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기업가 정신이 잘 드러난 나-1과 차이가 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문제의 후반부에서 분석할 내용은 다의 상황에서 가의 기억이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제시문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서술하고 현재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문 가의 기억에서 설명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 제품 개발, 시장 개척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풍요로움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을 서술하면 됩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항의 출제 의도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경제 주체의 역할과 관련한 개념을 사례와 현상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한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의 하나인 기업가 정신의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고 그 의의를 한국 경제 성장의 요인 및 과제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하신 답안지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평가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경기대학교 온라인 모의 논술 사회 영역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